안녕하세요. 통코치 김성만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금일 실전 코칭 주제는 영국의 경영학자이며 저술가인 찰스 핸디의 신간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를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에서 뽑았습니다. 찰스 핸디 하면은 200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죠. 런던 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저서로는 코끼리와 벼룩,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등이 있죠. 인간과 경영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제가 놀란 것은 찰스 핸디가 80대 노후를 읽으면서 이런 새 책을 썼다는 점입니다. 몸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이러한 책을 통해서 자기가 밝히고 싶었던 내용들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또 이 기사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사는 조선일보 김지수 기자가 찰스 앤디와의 인터뷰 형식을 통한 기사인데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찰스 핸디의 신간인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기사는 전체 원문 내용이 워낙 길어서 기자의 질문과 찰스 핸디의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들어볼까요? 관계 황금 분할을 만드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찰스 앤디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인생은 위험의 연속이기에 급격한 코너를 돌 때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기회를 보자. 웃자라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관계는 다 양방향이다. 기업과 관계이든 인간 관계이든 양쪽이 다 공정하다고 느껴야 거래가 지속된다. 공생에 무인승차는 없다. 기대치의 균형은 투명한 계약이다. 상대가 원할 때 그들의 삶에 나를 몰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네. 자, 이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계의 황금 분할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찰스 앤디는 공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뭐죠? 공정한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황금 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공정하다는 것은 기대치의 균형, 즉 서로 기대치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가 원할 때 나를 몰입시키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범하는 오류 중에서 대부분 가장 큰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바라보거나 만들려는 경향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상대를 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죠. 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고 다른 사람은 아낌없이 받기만 원할 때 그런 연인 관계가 쭉 될까요? 어렵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높은 성과를 내기만을 기대한다거나 혹은 직원들은 보수가 적다고 주는 일만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이처럼 양방향의 공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대인관계의 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가짜 도생과 머니러시의 날이 길어지다 보니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찰샌디 답변은 지금은 일종의 징역형 선고처럼 평생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수 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인간은 늦더라도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가게 돼 있다. 찰스 앤디의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 타인을 위해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나도 강연을 잘 마치고 손뼉치는 사람들과 눈맞춤을 할 때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네. 자, 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내가 하는 일이 원했던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일 때 어떻게 하면서 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찰스 앤디는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라고 했고요. 타인을 위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참 뜻깊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이나 개인 사업 또는 가사 활동이나 학생 등의 신분으로 각자의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자신이 희망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을 선택해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생계형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찰스 앤디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 이상의 존재이므로 일 속에서 가치를 찾고 일 속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실의 직장인 오늘의 직장인들은 워커홀릭이나 또는 잠재적 퇴사자로 전락하기보다는 일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소모되거나 피동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잘하는 일에서 일을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의미와 보람을 찾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일이라는 점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기술의 변화에는 차분히 대처하라고 했다.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에 찰스 앤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속하던 기술과 직업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고용이다. 노동이 계속되려면 노동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나는 일찍부터 포트폴리오 라이프라는 대안을 얘기했다. 어떤 기술로 남에게 도움을 줄지 미리부터 탐구하고 설계하라. 보수를 받는 구체적인 일과 무보수이지만 유익한 일을 적절히 배치하면서요.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기술 변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찰스 앤디의 답변입니다. 그죠? 찰스 앤디는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고용이다. 그렇죠, 그죠? 기술이 변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인생을 구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인생이란 타인을 위한 일로서 보수를 받는 일과 무보수이지만 유익한 일을 잘 적절히 나누어서 일하면서 활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찰스 앤디 이러한 통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노동이 꼭 보수를 위해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재능 봉사나 네트워크 활동과 같은 무보수의 온전히 타인과 공유하고 즐기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투잡이나 쓰리잡처럼 돈을 벌기 위한 활동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활동 속에서 충분한 보수를 보지 못할 때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위한 벌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돈만을 추구하는 노동은 결국 뭐예요? 삶이 피폐해지고 노동 속에서 자신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SNS 활동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활동들이 바로 무보수이지만 어떤 세상에 유익한 활동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수는 수익보다는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같이 지식을 나누는 데 더 의미를 둔다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톰코치 채널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지식이지만 이것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나누는데 소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실전 코칭은 찰스 핸디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찰스 앤드의 삶의 지혜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의 신간인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MZ세대 여러분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찰스 앤디는 삶의 끝에서 직면한 질문은 누구를 도왔나, 얼마를 배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질문이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배움과 나눔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와 나눔, 배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일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